수능에서 도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도형 문제를 우리가 잘 풀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부터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행동 강령이에요. 자, 행동 강령이란 게 뭔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왜 우리가 중학생 때 도형을 어려워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에서 문제집에 나오는 도형들은 왜 어렵냐? 바로 발상적이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고 발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도형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중학생의 수준에서 수학을 좀 더 잘하고, 좀 더 애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성장하게끔 하려면은 그때는 어떤 발상과 관련된 스탯을 키워주는 게 맞아. 그리고 이때는 애들이 뇌도 좀 더 팔팔합니다. 근데 좀 더 좋은 이 수능 도형은요, 발상적이지 않습니다. 수능 도형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생각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들이 유형화가 되어 있어요. 유형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유형화된 생각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만 잘하면은 수능 도형을 다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자, 이것과 관련된 게 바로 행동 강령인데요. 자, 행동 강령이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응하는 행동들의 모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수준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도형들이 꽤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당연한 생각이라도 빠뜨리는 순간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화해서 이 쉬운 생각들이더라도 절대 놓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행동 강령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에서 나오게 되는 도형들은 결국에는 삼각형이랑 원밖에 없어요. 자, 삼각형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이등변 삼각형을 우리가 봤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은 첫 번째,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번째는 요 두 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세 번째에다가 별표 하나 칠 건데, 세 번째로는 항상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만나면은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고유한 성질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둘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직 이등분선이 있다? 그러니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어떤 삼각형이 있어. 근데 얘가 이등변인지 뭔지 몰라. 근데 요 점에서 요 아랫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요 점을 H라고 할 때 이 H가 요 두 변을 이렇게 이등분한대요. 이게 바로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죠? 근데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어떤 수직 이등분선의 존재성으로 걔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다라는 결론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자, 정삼각형은 비교적 쉽죠. 뭐야? 세 변의 크기가 같고요. 세 각의 크기가 같다. 몇 도로? 60도로. 그리고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둘게요. 이게 원 안에 정삼각형이 내접할 때 그때 좀 잘 쓰이는 성질 중 하나거든요. 자, 무게중심 우리 다 구할 줄 알죠? 어떤 한 꼭지점에서 반대편의 중점에다가 선을 갖다가 잇고 얘네들을 갖다가 반복했을 때 이 교점들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그죠? 내심과 외심이 뭔지 알죠? 자, 내심은 뭐예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요. 외심은 뭡니까? 외심은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죠? 떨어진 거리가 같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삼각형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세 개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적어보자면은 정삼각형은 결국에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다 추가적으로 수직 이등분 선도 사용하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직각삼각형에서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써야 된다라는 사실 모르는 친구들 없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삼각비를 갖다가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 삼각비를 활용한다는 거는 다음과 같아요. 자, 피타고라스는 다 아니까 설명 안 할게요. 자, 삼각비는요. 우리 그 삼각함수의 활용 강의 들을 때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겠지만 여기가 L이고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은 요 길이는 L 코사인 세타, 여기는 L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분의 너가 코사인 세타, 너분의 너가 사인 세타가 나오기 위해서는 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가 세타고 요 길이가 L이라 해볼게요. 그럼 너는 뭐야? L 탄젠트 세타, 여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L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L이야? 그럼 너는 탄젠트 세타분의 L, 그리고 너는 사인 세타분의 L이 되어야만 하겠다. 이렇게 어떤 한 길이랑 한 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익혀놔야 돼요. 요게 좀 헷갈리면은 제가 삼각함수의 활용 쪽 강의 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피타고라스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주목을 해볼게요. 자, 이 피타고라스는 자, 일단 얘를 조금 옮겨볼게요. 이 피타고라스는 언제도 적용할 수 있냐면은 어떤 길이 B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길이 B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둘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어떤 두 변의 길이가 A랑 2A래.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5가 돼야 되니까 요 길이는 루트 5A가 된다. 이런 거죠. 뭐 사실 너무 당연한 거라 느껴지긴 할 텐데 혹시나 낯설까봐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각의 이등분선을 우리가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가우리 공식이에요. 자, 가우리 공식이 뭐냐? 예를 들어 너가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라 해볼게요. 자,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M이고요. 요 길이가 N이라 해볼게요. 자, 가우리 공식이라는 거는 요런 상황에서 A 대 B는 M 대 N이다. 요게 바로 가우리 공식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에서 해야 될 두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이 각이 같다라고 해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너랑 각이 같다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어떤 사인과 코사인 값을 구해봤을 때 그 사인과 코사인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짜 각이 같다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둘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특수각이에요. 자, 특수각에서는 우리가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둡시다. 자, 특수각이 나왔을 때는 특수각을 포함한 직각 삼각형을 만들기 좋다. 이거를 필기를 해둡시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코사인 제법칙이랑 궤를 같이 하는 느낌이긴 한데, 자, 여기가 45도고요. 요 길이가 4라고 해보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볼까? 요 길이가 3루트 2일 때 요 길이를 구한다 해볼게요. 물론 우리가 코사인 제법칙을 써서도 편하게 구할 수 있지만 이 특수각이 있을 때는 그 특수각을 포함한 직각 삼각형을 만들 때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여기서 너를 포함하게끔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45도가 되고 요 길이는
2루트 2, 요 길이가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길이가 루트 2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 10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10이 된다 라는 결론까지 손쉽게 다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수각이 있을 때는 그 특수각을 포함한 직각삼각형을 작도를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좀 문제를 쉽게 풀어 나갈 수 있고 꽤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둘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삼각비 활용은요 되게 쉽죠. 자, 예를 들어 여기가 60도 30도일 때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45도 45도일 때는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이루게 되죠. 이런 거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리고 도형 문제를 풀 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선생님 저는 닮음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수능에서 도형 문제를 풀 때 언제 닮음이 자주 나오는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닮음이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상황 세 가지는요, 길이비가 제시가 되거나 각이 같다는 정보가 제시가 되거나 또는 여기다 별표를 쳐둘게요, 직각삼각형이 굉장히 여러 개 나올 때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나올 때는 우리가 닮음을 의심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닮음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자, 닮음이라는 거는요 결국에 모양이 같은 거지, 그지? 자, 어떤 모양이 같은 두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너 대 너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비라는 조건이 닮음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또 각이 같다는 거는 사실 닮음과 관련해서 너무 직접적인 정보니까 우리가 의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 3번 직각 직각 직각을 우리가 진짜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저게 무엇이냐 하면은 직각 삼각형이 되게 여러 개 나올 때는 걔네들끼리 닮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자 1번 케이스를 해보면은 요런 경우에요. 자, 여기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 또 직각이라 해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너랑 그리고 이 커다란 친구인 너까지 이 셋이 서로 닮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듯이 뭐 직각 삼각형에서 뭐 RHS, RHA 합동 이런 거 알죠? 그죠? 자, 요런 경우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볼 거냐면은 바로 요 부분이랑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 그냥 화끈하게. 응? 결론부터 얘기를 화끈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했다. 여기랑 여기에 주목을 해볼게요. 잘못해놓고 화끈하면 안 되죠.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여기가 세타가 똑같이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감각이 좋은 친구는 당연하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놀리는 게 아니라 저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봐봐. 결국에 너를 갖다가 90도 회전을 시킨 게 너고요. 마찬가지로 너를 갖다가 90도 회전을 또 시킨 게 요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갖다가 이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을 시키면은 이 빨간색 선들이 되죠. 그러면은 요 각이랑 요 각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파란색 삼각형이랑 이 빨간색 삼각형이 직각이고 요 각도 같으면은 자연스럽게 요 나머지 각도 같을 수밖에 없고 둘이 닮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되게 자주 나올 때 우리가 닮음을 떠올려 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상황이 이렇게 직각 안에 직각이 있거나 혹은
어떤 이렇게 90도 회전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을 때 닮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수학을 잘 못하는 귀여운 친구들이 선생님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고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언제 뭘 써야 되는지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은요 길이의 정보가 많을 때 사용해 주시고, 사인 법칙은 각의 정보가 많을 때 주로 사용한다 라고 먼저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꼭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두 개예요. 자, 제가 요거를 갖다가 뭐 코사인 법칙의 체크메이트 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병적으로 코사인 법칙 쓰려고 준비를 해야 돼.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거나 혹은 두 변의 길이랑 한 각에 대한 삼각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기 아주 좋다.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이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이 코사인 법칙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모든 각의 삼각비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각의 삼각비를 얻는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결국에 이런 조건들이 제시가 됐을 때 우리가 모든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모두 구할 수 있다는 게 코사인 법칙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다 라고 기억을 해둘게요. 자, 사인 법칙을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은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구할 때가 되겠죠. 외접원 반지름 구하는 거는 이 사인 법칙 아니면은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각과 길이의 대체 관계도 요즘 조금 강조가 되고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각과 길이의 대체는 요거예요. 자, 봐봐. 결국에 사인 법칙을 쓰면은 사인 a분의 a가 2r이 되겠죠? 너를 갖다가 우리가 자, 길이를 갖다가 각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으면은 a는 2r 곱하기 사인 a 라고 해서 이 길이를 각에 대해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각을 갖다가 길에 대해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sin a는 2r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는 결국에 어떤 상수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어떤 각과 길이를 서로 바꿔줄 수 있구나 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 자, 원은 애초에 정의 자체가 뭐야? 원의 정의 자체가 어떠한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요 정점을 중심이라 부르고 요 떨어진 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반지름이라고 칭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이 애초에 만들어진 근본 자체가 중심과 반지름이라서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중심과 반지름을 우리가 또 병적으로 사용해줘야 되는 순간이 원 위에 점이 보인다 하면은 바로 중심과 반지름을 응용을 해주자 라고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원주각, 중심각, 그리고 지름직각인데요. 자, 먼저 원주각, 중심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원주각, 중심각이라는 거는요, 봐봐. 어떤 A랑 B에 대해서 자, 호 AB가 있다 해볼게요. 호 AB. 자, 가끔 이 호랑 현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기억해주면 좋아요. 자, 현악기가 뭡니까? 현악기. 자, 현악기라는 게 이런 기타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기타 같은 걸 우리가 현악기라 불러요. 기타가 맞나 이게? 그죠? 결국에 이 현이라는 거는 이 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이고 좀 더 둥글둥글한 친구가 호다,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둘게요. 아무튼 어떤 호 AB에 대해서 이 호를 기준으로 하는 이 원주각들은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랑 저 멀리 찍어준
너가 모두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원주각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이 원주각을 다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똑같이 이 호 AB를 기준으로 하고 중심각을 만들었을 때, 이 중심각은 어떤 원주각이 세타라고 한다면은 이 중심각은 너의 2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원주각 중심각이 되겠죠. 그죠? 결국에 어떤 호가 보이고 뭐 어떤 원주각이 보인다 그러면은 원주각 중심각을 우리가 떠올려 주자, 요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할 게 뭐냐면은, 자, 원의 모든 요소는 이거는 빨간색으로 할까? 원의 모든 요소는 바로 호에 비례한다. 이거를 좀 기록을 해둘게요. 자,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요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원주각이나 중심각 같은 경우도 호에 정비례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둘게요. 뭐였다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쓰면은 정비례라고 쓰는 게 좋겠죠. 정비례. 자, 정비례라는 거는 진짜 2배가 되면 2배가 되고 4배가 되면 4배가 되고 뭐 요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은 지름직각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지름직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봐봐. 예를 들어 호가 이 지름이 되는 거야. 자, 호가 지름이 된다면은 이 중심각이 항상 180도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호로 삼는 경우에는 무조건 요 원주각이 직각이 될 수밖에 없더라. 요 내용이 바로 지름직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원과 접선인데요. 자, 원과 접선은 딱 2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원이 있고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갖다가 이렇게 긋는다 해볼게요. 자, 원과 접선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중심을 찍고 이 접점을 찍고 중심과 접점을 이었을 때 얘가 이 접선과 수직이 된다. 이게 원과 접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봐봐. 접선이 이렇게 2개가 나온다 해볼게요. 2개. 아이, 이거 왜 이러냐? 내가 직접 그리는 수밖에 없겠구만. 자, 이렇게 접선이 2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요 경우도 또 따로 떼서 그려야 되는데, 이 경우를 내가 앞으로 꽃갈모자라고 부를 거야. 꽃갈모자. 혹은 꽃갈콘. 꽃갈콘이라고 할까? 자, 이때는 이제 아까 했던 거를 반복을 해줘. 접점을 찍고 이어서 수직을 만들어줘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원 밖에 한 점이랑 중심을 갖다가 이어줘요. 이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요 각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고요. 요 길이도 같고 너 공통이고 요 반지름 길이로 같으니까 둘이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 요거를 갖다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내저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내저번에서도 우리가 2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너무 크게 그렸다. 자, 이렇게 내저번이 있고 삼각형이 하나 있다 해볼게요. 오, 괜찮네. 자, 이렇게 내저번이 있고 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내저번을 넓이로서 활용하는 거야. 넓이. 자, 넓이로서 활용을 한다는 거는, 자, 요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내저번의 중심에서 여기도 접하니까 이 각각의 접점에다가 선을 갖다가 이었을 때 수직, 수직, 수직이 되겠죠?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원 위의 점, 뭐 요거랑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들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 내저번이라는 거는 각의 이등분선의 이제 교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각이랑 같아서 너네 둘이 합동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너네 둘이 합동이 되고요. 너네 둘이 합동이 된답니다. 자, 뭐 요거를 갖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캐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R이라 해볼게. R. 빨간색으로 하자. 잘 안 보이니까. 이때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자,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밑변의 길이가 B고요. 높이가 R이죠. 자,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R이고,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밑변의 길이가 C고 높이가 R이죠. 그럼 결국에 너의 값은요, 2분의 1 BR, 2분의 1 AR, 2분의 1 CR의 합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너를 이쁘게 정리하자면 2분의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내저번을 첫 번째 넓이로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내저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길이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길이로서 활용은 주로 언제 하냐면은 직각삼각형이 내저번과 같이 나올 때, 요때 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볼게. 그리고 여기에 괜찮다. 이런 내저번이 있다 해볼게요. 자, 직각삼각형 안에 이렇게 내저번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세 군데다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도 뭐 요렇게 선을 잇고 요렇게 선을 잇고 요렇게 선을 이었을 때 너랑 너랑 합동, 너랑 너랑 합동, 너랑 너랑 합동인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결국에 어떤 내저번이나 외저번이 있을 때 반지름이 제일 궁금할 텐데, 이때는 너가 정사각형이 되어버리면서 이 길이가 R, 이 길이가 R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잡았을 때, 그리고 너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 잡았을 때, A에서 R을 뺀 요 길이는 A 빼기 R, 요 길이는 B 빼기 R이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너랑 너랑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는 B 빼기 R, 요 길이는 마찬가지로 A 빼기 R로서 우리가 쓸 수 있고, 너랑 너의 합이 너가 된다 라고 하면은 A 플러스 B 빼기 2R이 C가 되고요. 따라서 A 플러스 B 빼기 C가 2R이 된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저번이란 키워드가 있을 때는 딱 이렇게 두 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로 활용하거나 넓이로 활용하거나. 아시겠죠? 자, 마지막 외저번인데요. 자, 외저번에서는 우리가 조금 특징적인 거 몇 개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자, 외저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원 안에 삼각형이 내접하는 거죠. 자,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외접원이고 원의 입장에서는 요 삼각형이 내접해 있는 거예요. 자,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원과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원의 중심이 요쯤에 있을 때 반지름 길이 때문에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그 외심에 대한 정의가 될 거예요. 사실 외접원과 삼각형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가 그냥 뭐만 잘 쓰면 돼? 사인 법칙만 잘 쓰면 됩니다. 되게 허무하죠? 그죠? 자, 근데 이 외접원에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바로 이 사각형이 외접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자, 이 사각형이 외접할 때는 우리가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둘게요. 자, 너를 알파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 각을 ABCD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 자, 원과 사각형의 이제
이런 접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마주보는 변끼리의 합이 180도가 될 수밖에 없다. 요런 사실이에요. 마주보는 각이 180도.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요거를 갖다가 기억을 잘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외접원이 또 자주 쓰이는 상황이 하나 더 있어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까 배웠던 거를 총집합하는 건데, 자, 어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하필이면 얘가 아까 했던 그 지름직각처럼 직각삼각형이라고 해볼게. 응? 자, 근데 너가 직각삼각형 된다는 거는 얘가 지름인 거죠, 지름.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요 빗변의 중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을 기준으로 너의 길이, 그리고 저기 있는 너까지의 길이가 같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외접원과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은 이 외접원에 대해서 어떤 수능 수준에서 만나게 될 요소들은 모두 정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와, 이렇게 한번 그 수능 수준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강령들을 먼저 쫙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요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다음 강의부터 얘네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